살면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 3가지. 몇 년 전 제가 큰 결정을 내려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할지 말지 고민하던 때였죠. 그 당시엔 정말 두려웠어요. 실패할까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됐죠. 하지만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그 길을 선택했고, 지금은 그 결정을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이 길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죠. 저는 이 여정을 걸어오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자주 사회의 기대와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알고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적을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해와 공감,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통해 적을 만들지 않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평화롭고 풍요로워집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존중하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적을 만들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한 삶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용기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나아가며 적을 만들지 않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나면서 성장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이 지혜를 통해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정이 되기를, 그 여정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며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가라. 제가 몇 년 전 큰 결정을 내려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두려움이 엄청 컸어요. 실패할까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됐죠.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두려움은 정말 다양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다른 사람들의 평가 등등 말이죠. 하지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이에요. 과거의 실수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우리를 계속 두렵게 만들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현재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두려움을 줄이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답니다. 큰 목표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것이 자신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빅터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생존하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고 했어요. 용기를 내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돼요. 장자는 진정한 자유는 두려움을 극복한 상태라고 했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용기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예요. 세네카는 용기란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 것이라고 했어요.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장과 기쁨을 찾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간디는 그의 비폭력 운동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었어요. 간디는 비폭력은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자의 무기라고 했어요. 두려움을 극복한 용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어요.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두려움을 마주하게 돼요.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자유와 의미를 찾는 길이에요. 부처님과 빅터 프랭클, 장자와 세네카, 간디와 같은 이들의 가르침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기쁨을 찾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을 만들지 마라.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여러 부서가 함께 협력해야 했던 일이었죠. 의견 차이가 많아서 갈등도 생기고 때로는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덕분에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적을 만들지 않는 첫 걸음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갈등을 줄이고 적을 만들지 않게 해줍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얼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존중하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적을 만들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쉽게 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고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지능 이론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학자 요한 갈퉁은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긍정적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도의 철학자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은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자의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비폭력적인 태도와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것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과 칭찬이 개인의 행복과 성장을 촉진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적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때로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적을 만들지 않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삶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해와 공감, 존중과 배려,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감정 조절은 적을 만들지 않는 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부처님과 칼 로저스, 어빙 고프먼, 마하트마 간디, 데니얼 골먼, 마틴 셀리그만 같은 이들의 가르침은 이러한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라. 제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기대와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았던 것 같아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했고, 명문 대학에 진학해야 했으며,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나를 위한 삶일까? 그 순간부터 저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죠. 살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기대와 압력에 의해 우리의 삶을 결정짓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욕구와 목표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자신의 길을 잃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걷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포함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잘 돌봄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지능이론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한 삶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외부의 압력과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과 심리학자 칼 로저스, 에이브러햄 매슬로우, 알프레드 아들러, 데니얼 골먼과 같은 이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여러 부서가 함께 협력해야 했던 일이었죠. 의견 차이가 많아서 갈등도 생기고 때로는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덕분에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살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기대와 압력에 의해 우리의 삶을 결정짓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욕구와 목표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자신의 길을 잃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걷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포함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잘 돌봄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지능이론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한 삶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해와 공감, 존중과 배려,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감정 조절은 적을 만들지 않는 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 어빙 고프먼, 마하트마 간디, 데니얼 골먼, 마틴 셀리그만의 가르침은 이러한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빅터 프랭클, 장자, 세네카, 간디의 가르침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나아가며 적을 만들지 않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나면서 성장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이 지혜를 통해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정이 되기를, 그 여정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며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살면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 3가지. 몇 년 전
제가 큰 결정을 내려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할지 말지 고민하던 때였죠. 그 당시엔 정말 두려웠어요. 실패할까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됐죠. 하지만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그 길을 선택했고, 지금은 그 결정을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이 길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죠. 저는 이 여정을 걸어오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자주 사회의 기대와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알고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적을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해와 공감,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통해 적을 만들지 않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평화롭고 풍요로워집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존중하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적을 만들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한 삶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용기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나아가며 적을 만들지 않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나면서 성장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이 지혜를 통해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정이 되기를, 그 여정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며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가라. 제가 몇 년 전 큰 결정을 내려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두려움이 엄청 컸어요. 실패할까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됐죠.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두려움은 정말 다양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다른 사람들의 평가 등등 말이죠. 하지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이에요. 과거의 실수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우리를 계속 두렵게 만들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현재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두려움을 줄이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답니다. 큰 목표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것이 자신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빅터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생존하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고 했어요. 용기를 내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돼요. 장자는 진정한 자유는 두려움을 극복한 상태라고 했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용기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예요. 세네카는 용기란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 것이라고 했어요.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장과 기쁨을 찾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간디는 그의 비폭력 운동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었어요. 간디는 비폭력은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자의 무기라고 했어요. 두려움을 극복한 용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어요.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두려움을 마주하게 돼요.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자유와 의미를 찾는 길이에요. 부처님과 빅터 프랭클, 장자와 세네카, 간디와 같은 이들의 가르침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기쁨을 찾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을 만들지 마라.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여러 부서가 함께 협력해야 했던 일이었죠. 의견 차이가 많아서 갈등도 생기고 때로는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덕분에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적을 만들지 않는 첫 걸음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갈등을 줄이고 적을 만들지 않게 해줍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얼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존중하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적을 만들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쉽게 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고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지능 이론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학자 요한 갈퉁은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긍정적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도의 철학자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은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자의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비폭력적인 태도와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것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과 칭찬이 개인의 행복과 성장을 촉진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적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때로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적을 만들지 않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삶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해와 공감, 존중과 배려,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감정 조절은 적을 만들지 않는 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부처님과 칼 로저스, 어빙 고프먼, 마하트마 간디, 데니얼 골먼, 마틴 셀리그만 같은 이들의 가르침은 이러한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라. 제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기대와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았던 것 같아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했고 명문 대학에 진학해야 했으며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나를 위한 삶일까? 그 순간부터 저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죠. 살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기대와 압력에 의해 우리의 삶을 결정짓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욕구와 목표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자신의 길을 잃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걷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포함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잘 돌봄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지능이론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한 삶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외부의 압력과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과 심리학자 칼 로저스, 에이브러햄 매슬로우, 알프레드 아들러, 데니얼 골먼과 같은 이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여러 부서가 함께 협력해야 했던 일이었죠. 의견 차이가 많아서 갈등도 생기고 때로는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덕분에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살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기대와 압력에 의해 우리의 삶을 결정짓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욕구와 목표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자신의 길을 잃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걷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포함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잘 돌봄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지능이론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한 삶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해와 공감, 존중과 배려,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감정 조절은 적을 만들지 않는 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 어빙 고프먼, 마하트마 간디, 데니얼 골먼, 마틴 셀리그만의 가르침은 이러한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빅터 프랭클, 장자, 세네카, 간디의 가르침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나아가며 적을 만들지 않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나면서 성장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이 지혜를 통해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정이 되기를, 그 여정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며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살면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 3가지. 몇 년 전
제가 큰 결정을 내려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할지 말지 고민하던 때였죠. 그 당시엔 정말 두려웠어요. 실패할까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됐죠. 하지만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그 길을 선택했고, 지금은 그 결정을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이 길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죠. 저는 이 여정을 걸어오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자주 사회의 기대와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알고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적을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해와 공감,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통해 적을 만들지 않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평화롭고 풍요로워집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존중하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적을 만들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한 삶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용기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나아가며 적을 만들지 않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나면서 성장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이 지혜를 통해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정이 되기를, 그 여정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며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가라. 제가 몇 년 전 큰 결정을 내려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두려움이 엄청 컸어요. 실패할까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됐죠.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두려움은 정말 다양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다른 사람들의 평가 등등 말이죠. 하지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이에요. 과거의 실수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우리를 계속 두렵게 만들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현재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두려움을 줄이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답니다. 큰 목표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것이 자신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빅터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생존하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고 했어요. 용기를 내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돼요. 장자는 진정한 자유는 두려움을 극복한 상태라고 했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용기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예요. 세네카는 용기란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 것이라고 했어요.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장과 기쁨을 찾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간디는 그의 비폭력 운동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었어요. 간디는 비폭력은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자의 무기라고 했어요. 두려움을 극복한 용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어요.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두려움을 마주하게 돼요.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자유와 의미를 찾는 길이에요. 부처님과 빅터 프랭클, 장자와 세네카, 간디와 같은 이들의 가르침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기쁨을 찾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을 만들지 마라.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여러 부서가 함께 협력해야 했던 일이었죠. 의견 차이가 많아서 갈등도 생기고 때로는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덕분에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적을 만들지 않는 첫 걸음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갈등을 줄이고 적을 만들지 않게 해줍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얼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존중하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적을 만들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쉽게 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고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지능 이론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학자 요한 갈퉁은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긍정적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도의 철학자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은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자의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비폭력적인 태도와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것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과 칭찬이 개인의 행복과 성장을 촉진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적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때로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적을 만들지 않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삶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해와 공감, 존중과 배려,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감정 조절은 적을 만들지 않는 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부처님과 칼 로저스, 어빙 고프먼, 마하트마 간디, 데니얼 골먼, 마틴 셀리그만 같은 이들의 가르침은 이러한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라. 제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기대와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았던 것 같아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했고 명문 대학에 진학해야 했으며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나를 위한 삶일까? 그 순간부터 저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죠. 살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기대와 압력에 의해 우리의 삶을 결정짓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욕구와 목표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자신의 길을 잃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걷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포함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잘 돌봄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지능이론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한 삶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외부의 압력과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과 심리학자 칼 로저스, 에이브러햄 매슬로우, 알프레드 아들러, 데니얼 골먼과 같은 이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여러 부서가 함께 협력해야 했던 일이었죠. 의견 차이가 많아서 갈등도 생기고 때로는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덕분에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살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기대와 압력에 의해 우리의 삶을 결정짓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욕구와 목표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자신의 길을 잃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걷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포함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잘 돌봄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지능이론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한 삶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해와 공감, 존중과 배려,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감정 조절은 적을 만들지 않는 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 어빙 고프먼, 마하트마 간디, 데니얼 골먼, 마틴 셀리그만의 가르침은 이러한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빅터 프랭클, 장자, 세네카, 간디의 가르침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나아가며 적을 만들지 않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나면서 성장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이 지혜를 통해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정이 되기를, 그 여정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며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